서울 컬렉션부터 뉴욕, 파리 컬렉션까지 무한 질주. 글로벌 패션 브랜드야 제너럴 아이디어의 대표, 전 세계를 사로잡은 패션 왕, 국가대표 디자이너 최범석.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고마워 컴플렉스라는 강연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왜 선글라스 안 벗냐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저는 눈이 좀 작아서 이 작은 거 선글라스로 컴플렉스를 커버합니다. 혹시 컴플렉스 없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완벽한 분. 난 완벽하다. 없죠? 저처럼 눈이 작아서, 아니면 뭐 키가 좀 작거나, 뭐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좀 통통하거나, 뚱뚱하거나, 집안이 가난하거나, 이런 컴플렉스는 누구나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의 첫 번째 컴플렉스. 첫 번째 컴플렉스는 너 반지하에 살아 라는 컴플렉스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왜냐면 저희 동네가 약간 판자촌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다들 그런 동네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가니까 새 옷 입은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집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서 친구들이 저희 이제 왜 놀러 다니잖아요. 친구 집 한 번씩 가고. 근데 저희 집은 한 번도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6명에서 6평에 살았었어요. 네. 그러면 부엌하고 거실이 2평 정도 되고, 어머니 아버지 방이 2평 정도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 자고, 저는 형들 둘에 제가 이제 끼어서 자요. 그러면 어떻게 자냐면,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형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저는 이제 끼어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제가 힘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노래방부터 길거리에서 장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난이라는 컴플렉스가 철이라는 거를 빨리 남들보다, 대학교 가서도 부모님한테 돈 타 쓰고 사회에 나와서도 돈 타 쓰는 그런 친구보다는 빨리 철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너 중졸이야. 사실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첫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유학 갔다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인터뷰에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대학 안 나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에 최범석 고졸 출신 디자이너가 서울 컬렉션 최연소로 하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난 중졸인데 왜 고졸이 됐지? 네. 그냥 저는 대학을 안 나온 것 뿐인데, 그냥 대학을 나왔냐고 물어봐서 대학을 안 나왔다고 이야기한 것 뿐인데, 저는 그냥 고졸이 돼 있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학력으로 올라갔죠. 사실 저한테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옷을 만들고 싶어서 왕십리 공장에서 처음 이제 일을 하면서 저녁 되면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이렇게 바꿔서 따주고, 저 미싱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제 미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 시장에 가서 원단을 띄어서 잘라서 그때 처음 옷을 만들어 봤어요. 정말 그냥 아주 기본, 이렇게 목도 이렇게 늘어나 있는 티셔츠인데, 저의 컴플렉스가 거기서 없어진 것 같아요. 나란 최범석이란 놈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욕심만 많은 그런 그냥 어린 친구였는데,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최범석이라는 자신감만 있었던, 할 줄 아는 건 없는, 그러니까 앞에 섰을 때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쓰지만 정말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웠던 그 최범석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력이라는 컴플렉스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 보면서 학력이라는 컴플렉스를 이겨냈어요. 학력과 실력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실력을 쌓기 때문에 학력이라는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선배들도, 네가 대학을 나왔어, 유학을 갔다 왔으면 얼마나 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러죠. 제가 만약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갔다면 저는 망나니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는 만약에 학력이라는 어떤 저를 이렇게 가두는 어떤 좀 잘난 체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저는 정말 망나니로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의 학력 컴플렉스는 실력으로 극복했습니다. 제가 컴플렉스 덩어리였잖아요. 또 하나의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노점을 계속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제 돈을 모아서 첫 번째 제가 저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 지붕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아끼고 모으고 해서 예, 가게를 하나 얻어서 여자친구랑 반을 잘라서 이 친구는 여성복을 하고 저는 남성복을 했었어요. 의정부에서 장사를 하다가 옷이 너무 만들고 싶어서 옷을 만든 걸 팔고 싶어서 동대문을 이제 진출을 했어요. 동대문에서 일하신 종업원들이 평균 나이가 27, 30 막 이래요. 왜냐면 그때는 군대도 길고 뭐 대학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21살짜리가 가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가게를 해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떡볶이랑 오뎅 이런 걸 사갖고 맨날 날랐어요. 거기에.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를 이제 알아보고, 야, 지겹다, 좀 그만 사와라. 딴 것 좀 사와라. 그래서 토스트를 사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가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컴플렉스를 이기는 첫 번째가 제가 터득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노크를 하면, 만약에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한 번 노크를 하면 5,000명은 그냥 포기해요. 2번 노크했는데 안 열리면 또 거기서 2,500명이 또 포기를 해요. 3번 노크했는데 안 열리면 또 반이 포기해요. 근데 제가 동대문에 한 달을 노크하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컴플렉스는 끈기로 첫 번째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위너 이펙트라고 알아요? 위너 이펙트? 위너 이펙트가 뭐냐면 한 번 이겨본 사람은 또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알아요 혹시? 알아요? 귀 이렇게 물어뜯은? 예. 그분이 약간 안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교도소를 가셨다가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그 코치가 위너 이펙트를 쓴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고 그 교도소에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질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 코치가 전 세계 120등짜리하고 한번 싸움을 붙였어요. 스파링 붙였어요. 바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겨봤던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은 작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살을 빼겠다. 60kg인데 난 48kg까지 뺄 거야.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목표는 2kg만 빼세요. 2kg 빼본 사람은 또 2kg를 또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컴플렉스에 대한 걸 첫 번째 거를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거는 너무 멀리다 잡지 마세요. 작은 걸 한번 이겨내면 그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어요. 네. 남산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동대문이 밤에 이렇게 쫙 보여요. 불빛이 이렇게 동대문이 보이는데 맨날 다짐을 했어요. 내가 저기서 1등을 하리라. 무조건 1등을 하리라. 이렇게 맨날 다짐을 했어요. 또 하나가 여기서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는 자기 다짐이에요. 자기 다짐을 계속해요. 한 번 다짐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3년 동안 다짐을 하면 어느새 저는 그 동대문에서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1등을 하고서 20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니까 연예인 친구도 생기죠. 스타일리스트, 뭐 기자 이런 저보다 이제 출신 성분이 좋은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다가 제가 아는 패션 하시는 분하고 처음으로 파리로
쇼를 구경하러 가요. 패션쇼를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옷을 잘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 저만큼 옷을 만들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옷을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파리에서 보고 저는 정말 이렇게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쭉 작아지죠. 정말 파리에서 작아져서 한국 돌아와서 동대문 장사꾼이라는 그 컴플렉스를 이겨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해야 되겠다. 서울 컬렉션을 노크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는, 야, 너는 학벌도 안 되고 뭐 집안도 별론 것 같고, 근데 너 어떻게 디자이너가 되겠냐. 여기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의 서류가 이만큼 있는데 너는 너를 뭘로 증명을 할 수 있냐. 사실 컴플렉스 덩어리인데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증명이라는 게 지금은 실력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학력이라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옷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옷을 10벌을 만들어서, 7, 8벌 정도 만들어서 일주일 만에 갖다 드렸더니, 그 분이 그럼 서울 컬렉션을 데뷔를 해라 라고 하고, 제가 최연소로 최하학벌로 서울 컬렉션에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런데 또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외 디자이너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아니 쟤네들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해외 디자이너들을 한번 이겨볼까? 쟤네들하고 한번 붙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저는 영어도 못하거든요, 잘. 그러니까 계속 노크해도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뉴욕은 심지어. 뭐 한국은 그래도 언어가 통하니까 만나주긴 하는데, 뉴욕은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제가 선물을 줄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다 만나주더라고요. 공짜는 나 좋아해요. 그래서 만났는데 1년 6개월 정도를 그냥 계속 미팅만 했어요. 아무도 저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제가 사실 되게 저 스스로 되게 기억에 남는 건, 컬렉션 기간에는 스케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 스케줄에 제가 브라이언 팍이라는 곳에 앉아서 그 컬렉션 하는 그 텐트 앞에 앉아가지고 금요일 1시 제너럴 아이디어 최범석 이렇게 남의 쇼를 지우고 제가 그 자리에다 제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있다가 금요일 날 1시에 쇼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뉴욕 컬렉션을 많이 한 디자이너예요. 15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컴플렉스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발 물러서는 이유는 멀리 뛰기 위해서지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것 같아요. 저에게 컴플렉스는 꿈이자 희망이었고, 저에게 가난이라는 컴플렉스는 저를 철들게 했고, 학력이라는 컴플렉스는 저를 실력을 쌓게 했어요. 길거리 출신이라는 컴플렉스는 저를 서울 컬렉션에 데려다 줬고요. 동대문 장사치라는 꼬리표가 달려서 디자이너가 됐을 때는 저를 세계 제일 큰 무대에 뉴욕 컬렉션을 데려다 준 그 컴플렉스에게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컴플렉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